여러분, 작년 25년 한 해 동안 주식시장의 주인공이 누구였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AI나 엔비디아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AI 섹터 굉장히 좋았죠. 근데 상승률 성적표를 보면 진짜 1등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금광 기업들인데요. 수치로 말씀드리면 더 놀라실 겁니다. 작년에 금값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해서 한 70% 정도 올랐는데 이건 역사적인 폭등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을 캐는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 GDX라고 하죠. 이 친구는 작년에 무려 160%가 올랐습니다. 금값 상승률의 2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개별 종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금광 회사들 주가는 170%, 300%씩 뛰었고요. 조금 작은 광산 회사 중에는 1000% 이상 오른 곳도 수두룩합니다. 작년에 엔비디아가 30에서 40% 정도 오를 때 금광주들은 그야말로 로켓을 쏘고 있었던 거죠. 이래서 지금 월가나 여의도에서는 금광주가 아직 싼 것 같다는 얘기와 키 맞추기 하려면 더 가야 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금값이 오르니까 덩달아 조금 올랐나 보다 하고 좀 넘겼거든요.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금을 판매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게 하도 말이 많이 나오길래 저도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럼 제가 찾아본 이 데이터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매일 금을 만지는 제 입장에서 이 숫자들이 오중수표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이유도 여러분들에게만 아주 솔직하게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금입니다. 이것만 보면 당장 금광주를 사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금광주 사세요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금을 판매하는 사람이지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도 하고요. 제가 이 160%라는 숫자를 보고 주목한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돈 냄새를 제일 잘 맡는 큰손들이 작정하고 금 쪽에 베팅을 하고 끝냈구나. 주식시장은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면 10원 한 장도 허투루 안 쓰는 진짜 냉정한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수많은 테마주를 다 제쳐두고 금 캐는 금광주에 돈을 싸질머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 금광회사의 주가가 오르려면 딱 하나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금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비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금값이 다시 떨어질 것 같으면 이 똑똑한 사람들이 금광 주식을 160%나 올려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주식시장의 폭등세는 앞으로 금시세는 더욱 견고하게 더 높이 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이 돈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한돈에 80만 원이 넘어가니까 금을 사려거나 사둔 분들 중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금광주가 금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걸 보면서 저는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값이 오르면 금광업체의 채산성이 좋아지는데요. 이게 단순한 수익률 개선이 아니라 회사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금 1온스를 캐는 데 드는 총 비용 AISC라고 하죠. 이 대비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지가 안 맞아서 묻었던 광맥이나 폐쇄했던 광산까지 다시 개발 가능한 대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요. 캐나다의 이퀴녹스 골드라는 회사는 최근 연간 92만 온스 생산이라는 사상 최대 기록을 발표했고요. 26년에도 80만 온스에 가까운 생산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캐나다 금 생산량이 26년에 80% 이상 상승할 거라는 건데요. 수익성과 출하량이 같이 개선되면 당연히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금시세 이상으로 반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금광주 급등이 단기적인 과열이라기보다는요. 금채굴 산업 자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금값이 정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투자와 자금 유입은 없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지금처럼 금광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생산 확대와 채산성 개선에 나선다는 것은 금값에 대한 중기적인 신뢰와 산업 전반의 재편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말대로라면 금을 사는 것보다는 금광 주식을 사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기업 분석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금광주가 아주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 숫자만 보면 주식의 폭발력을 따라가는 게 힘든 게 사실이죠. 하지만 금을 업으로 하는 제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금광회사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금에 투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금광주는 말 그대로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 회사의 경영진이 판단을 잘못 내리거나 투자를 실패한다면 주가는 금값과 반대로 갈 때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과거 상승장에서도 무리한 확장이나 인수합병 때문에 고생했던 기업들이 꽤 있었고요. 예를 들면 11년도 금값 폭등기 때 세계적인 금광기업인 베리골드나 킬로스 같은 곳들이 7조 원, 8조 원 들여서 다른 광산들을 사들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사들인 광산에서 금이 기대만큼 안 나오거나 뜬금없이 구리 사업에 손을 댔다가 몇 조 원씩 손실을 봤었어요. 결국 금값
금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었는데 정작 그 회사는 적자가 났었고요. 주가는 곤두박질 쳤던 그런 뼈아픈 역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변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광산이라는 게 보통 해외 오지나 개발도상국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현재 정치 상황이나 규제가 바뀌면 금은 땅속에 그대로 있는데 채굴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늘어나는 셈이죠. 그래서 금이랑 금 주식은 마음의 편안함 차이가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주식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금값이 10%만 움직여도 주가는 20-30% 이상 출렁거릴 수 있는데요. 수익이 날 때는 굉장히 짜릿하지만 반대일 때는 또 불안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라 손해를 본 경험이 좀 있습니다. 이제는 꾸준히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좀 장기 투자를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매수하고 있어서 손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 성격을 제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안전한 현물 투자가 조금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현물 자산 비중이 지금 제 자산 비중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제 견해는 공격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주식 공부를 하시는 게 맞겠죠. 혹은 코인 공부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자산을 묵묵히 지키는 게 목표라면 실물 금만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고에 있는 골드바는 경영 실적을 따질 필요도 없고요. 해외 정세를 걱정할 필요도 크게 없잖아요.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금이 좋다고 할수록 우리는 그 핵심 알맹이인 진짜 금을 쥐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이 되기도 하고요. 복잡한 건 싫고 가장 심플하고 확실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저는 여전히 실물금이 가장 잘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금광주 흐름을 보면요. 시장이 금을 예전보다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각자 다르겠지만 최소한 아무 일도 아니다 라고 넘길 정도의 움직임은 확실히 아닌 게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관심은 생기는데 지금 가격에서 바로 들어가자니 부담이 되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금은 특히 한 번에 크게 사기엔 심리적으로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금 투자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떨어질 때만 샀다가 올라서 다 팔아버린다는 개념보다는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조금씩 모은다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비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예산에서 50% 이상을 금과 은으로 투자하는 게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골드바를 10돈 내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조금 어렵다, 나는 예산이 조금 더 작다라고 하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알금과 같이 조금 더 적은 중량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 처음에 구매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하게 되면 그 뒤로는 어려울 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뭔가 별도의 준비를 하기보다는요.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첫 투자를 빨리 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계획이 있으니 그 첫 투자 시기를 최대한 빨리 앞당기는 게 좋고요. 그래야 적응도 빠르고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금방 더 빨리 세워나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식시장의 광기를 보면서 오히려 금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시세를 올려드리는 단톡방이 있으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고 들어오셔서 구경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순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